신우이의 비아냥, 이번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온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를 2년간 괴롭혔던 신우이를 완전히 굴복시켰을까요? 정말 속 시원한 복수 스토리, 지금부터 한치의 숨김없이 모든 걸 다 털어놓겠습니다. 집안 모임 신우이 비아냥 시작. 이 이야기는 3개월 전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시작됐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된 평범한 부부였고 그동안 신우이와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지내왔거든요. 물론 가끔 불편한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그냥 성격 차이려니 하고 넘겼었어요. 그날 환갑잔치에는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아버지 형제들, 시어머니 자매들, 사촌들까지 해서 총 30명 정도 되는 큰 모임이었죠. 저는 새댁이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식당에 도착해서 인사를 돌고 있는데 신우이가 친척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우리 새댁이요? 아, 참 얌전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요즘 젊은 애들 치고는 수수한 편이죠.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어투가 좀 이상했어요. 수수하다는 표현을 쓸 때 묘하게 비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 더 심했어요. 저희 세댁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요리도 잘 못해요. 이번에 환갑잔치 음식 준비할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도 뭐 배우면 되죠. 저는 실제로 음식 준비를 많이 도왔거든요. 전날 밤 12시까지 남편이랑 같이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했는데 신우이는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패션 센스도. 아직 젊어서 그런가 봐요. 시댁 모임에는 좀 더 차분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저는 그날 네이비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갔거든요. 나름 정중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신우이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살 많이 쪘는데 집에서 밥을 너무 많이 줘? 하고 농담처럼 물어보셨어요. 그때 신우이가 아버지. 저희 오빠는 원래 살 잘 찌는 체질이에요. 새댁이 요리를 못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던데요. 저는 요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배달 음식을 특별히 많이 시켜 먹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가끔 간편하게 먹는 정도였는데 신우이는 마치 제가 게으름뱅이 아내인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온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친척 아주머니들이 어머, 요즘 젊은 애들은 요리 안 하려고 하지 배달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에요. 평소에 집에서 해 먹어요. 가끔 바쁠 때만. 하고 변명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누나, 우리 집에서 배달 음식 그렇게 안 시켜 먹으라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어요. 신우이가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미안해 세대가 하고 사과하는 척했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온 가족 앞에서 창피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한테 신우이 언니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해?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은 아닐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신우이가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걸요. 남편의 묘한 시선 포착. 환갑잔치 이후로 2주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신우이가 갑자기 집에 놀러 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아이들 데리고 나타난 거죠. 형수. 집에 계시네. 아이들이 삼촌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저는 갑작스럽긴 했지만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언니. 아이들아, 이모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그런데 신우이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어머, 형수 집이 이렇게 어수선했나? 청소하기 전에 와서 미안해요라고 했어요. 집이 특별히 어수선하지도 않았거든요. 평범한 주말 오후의 집 모습이었는데 신우이는 마치 제가 집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도 묘한 일이 있었어요. 신우이가 오빠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집에서 밥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아니야, 잘 먹고 다녀. 여보가 잘해줘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래? 근데 냉장고 보니까 반찬이 별로 없던데? 형수가 요리 스트레스 받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아, 응. 괜찮아라고 대답하는데 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시누이가 형수 요리 어려우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오빠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들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속뜻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우리 오빠 입맛도 모르고 요리를 못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에 시누이가 간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야, 누나 말이 맞긴 해. 요즘 반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매일 해주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종류가 좀 적은 것 같아. 누나네는 항상 반찬이 5, 6가지씩 있던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누이가 남편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요. 평소에는 제 요리에 만족해하던 남편이 시누이 말을 들은 후에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는 말이. 남편도 자기가 뭔가 잘못 말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시누이의 말에 영향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야, 우리 집 정리 좀 다시 해볼까? 누나가 보기에 좀 어수선해 보인다고 하던데. 우리 집이 어수선해? 아니, 어수선한 건 아니고.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시누이가 의도적으로 남편한테 제가 부족한 아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리요. 시누이와의 사소한 말다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어머니 생신 준비를 위해 시누이와 함께 쇼핑을 가게 됐어요. 선물을 같이 고르자고 시누이가 제안한 거였는데 처음엔 그냥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옷을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형수는 어머니 스타일을 잘 모르실 테니까 내가 골라드릴게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저도 어머니 취향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관찰한 시어머니의 패션 취향을 말했어요. 차분한 색상 좋아하시고 너무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실용적인 걸 선호하시고. 시누이가 맞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어머니는 가끔 화려한 것도 좋아하셔. 형수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야라고 하면서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옷을 고르는 내내 시누이는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이건 어머니 연배에는 너무 젊어 보여. 이 색깔은 어머니 피부톤이랑 안 맞아. 형수 센스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하나가 다 저를 무시하는 말들이었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고 시누이는 베테랑 직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결국 시누이가 고른 옷을 샀는데 가격이 30만 원이나 됐어요. 돈을 반반씩 내기로 했으니까 저는 15만 원을 내야 했는데 시누이는 제게 먼저 상의도 없이 그 비싼 옷을 골라버린 거예요. 언니, 이거 좀 비싸지 않아요? 다른 것도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 형수, 어머니 생신인데 너무 가격만 생각하면 안 되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치 제가 돈만 생각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수, 오빠랑은 언제 아기 가질 거예요?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계획 없어요. 좀 더 기다리려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가졌거든요. 또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가져서 효부였고 저는 아기도 안 갖는 이기적인 며느리라는 식으로요. 언니도 신혼 때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시어머니 마음이 더 중요했어.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시누이가 하는 모든 말이 저를 깎아내리는 것들 뿐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조언이나 관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무능하고 이기적인 며느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뻔했어요. 전략적 관찰, 행동 기록. 그날부터 저는 시누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메모장을 만들어서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저를 무시했는지 다 적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패턴을 발견했어요. 신우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저를 깎아내렸어요. 저희 둘만 있을 때는 그냥 무관심했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 친척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두 번째 패턴은 항상 걱정이나 조언의 형태로 포장한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너는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배우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서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 남편한테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 제 부족한 점을 은근히 언급해서 남편도 저에게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 전략을 세웠어요. 시누이가 하는 것처럼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보기로 한 거죠. 먼저 시누이의 약점들을 파악했어요. 남편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시누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거든요. 여보, 시누이 언니는 어떤 성격이야? 누나는 좀 완벽주의야.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체면을 많이 중시해.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야? 자존심 상하는 걸 제일 싫어해.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 보이는 걸 정말 못 견뎌해. 완벽했어요. 시누이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그리고 시누이의 생활 패턴도 관찰했어요. SNS를 보니까 시누이는 매일 자기 자랑을 올리더라고요. 요리 사진, 아이들 교육 자랑, 남편 자랑까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시누이도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요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가끔 실수하는 모습도 봤고 아이들 교육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나만의 전략을 세웠어요. 심리적 압박, 시누이 긴장감 증가. 2주 후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첫 번째 작전을 실행했어요. 시누이가 항상 하던 방식 그대로 시누이에게 적용해 본 거죠. 생신상을 차리는데 시누이가 만든 미역국의 간이 좀 짠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소금을 좀 많이 넣으신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소에 짠 거 잘 못 드시는데. 시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짜? 내가 간을 봤는데.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 생각하면 좀 더 싱겁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물 좀 더 넣어드릴게요. 시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자기가 저한테 하던 방식 그대로를 당한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언니가 아이들 교육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시누이 아이들이 실제로 좀 산만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시누이가 우리 애들 영재 교육받고 있어서 활발해라고 자랑하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걸 산만하다고 표현한 거죠. 시누이가 애들이 산만하다고 그냥 활발한 거야라고 변명했는데 저는 맞아요. 활발한 거네요. 근데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맞다 애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어지러워라고 하시니까 시누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도 계속했어요. 언니, 요즘 피부가 좀 거칠어 보여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누이가 내 피부가 거칠어 보여? 라고 당황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괜찮으시죠? 라고 했어요. 거울을 보는 시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 말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시누이 남편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매형, 언니가 집에서 요리 자주 해드려요? 언니가 워낙 바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시누이 남편이 응? 자주 해주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가끔은 외식도 하시고 그러시죠? 언니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실 텐데라고 했어요. 시누이가 나 요리 잘해. 거의 매일 해줘라고 변명했는데 저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직 매일은 힘든데라고 하면서 마치 시누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시누이가 저한테 형수, 오늘 왜 그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요 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저한테 하던 말투 그대로였거든요. 작은 복수 장치 설치. 그 다음 주 저는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어요. 신우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을 타겟으로 삼기로 한 거죠. 신우이는 SNS에 요리 사진을 자주 올렸는데 특히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홈베이킹 마스터라고 프로필에 써놓을 정도였거든요. 마침 시아버지 친구분 집들이가 있어서 케이크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신우이가 내가 케이크 만들어 갈게라고 자청했어요. 저는 그때 언니 케이크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혹시 저도 하나 만들어 가도 될까요? 요새 베이킹 배우고 있거든요 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형수도 케이크 만들 줄 알아? 라고 의외하다는 듯이 물어봤는데 저는 아직 초보지만요.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몰래 베이킹 클래스를 한 달 동안 다녔거든요. 신우이를 이기기 위해서요. 집들이 당일 저는 정말 예쁘게 만든 케이크를 가져갔어요. 신우이도 나름 정성껏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제 케이크가 훨씬 더 예뻤어요. 전문 베이킹 클래스에서 배운 기술들을 총동원했거든요. 그 집 아주머니가 어머, 이 케이크 정말 예쁘네.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신우이가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아주머니가 이게 아니라 이거요. 이 하트 모양으로 데코한 거라고 제 케이크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신우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자기 케이크가 아니라 제 케이크가 주목받은 거였거든요. 저는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직 초보라서 부족하지만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모두 제 케이크를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예쁘다, 맛도 좋다, 어디서 배웠냐,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신우이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 친구분이 우리 며느리가 정말 손재주가 좋네. 이런 케이크는 돈 주고 사야 하는 건데라고 하시니까 신우이가 저도 만들었는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신우이가 형수 케이크 정말 잘 만들었네.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봤는데 어투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좀 더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언니처럼 잘하고 싶어서요. 신우이가 그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직 많이 배워야겠다거나 나한테 물어봐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여보, 신우이 언니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뭔가 기분 나빠 보였어라고 말했더니 남편도 응, 나도 봤어. 누나가 평소답지 않더라. 왜 그럴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글쎄요, 피곤하신가 봐요 라고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신우이 당황 포착. 일주일 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신우이가 주도해서 음식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요즘 요리 연습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래? 우리 며느리가 요리도 잘하고 케이크도 잘 만들고 정말 다재다능한 애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신우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날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평소 신우이가 잘 만들던 음식들을 더 맛있게 만든 거죠. 특히 신우이가 자신 있어 하던 갈비찜을 제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더니 어머, 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신우이가 저도 갈비찜 자주 만드는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친구분 중 한 분이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고 하던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신우이 언니가 요리를 워낙 잘하셔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언니 맞죠? 신우이가 응, 맞아라고 대답했는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또 다른 친구분이 신우이도 요리 잘하는구나. 그럼 둘이서 요리 경쟁 한번 해봐라고 농담 삼아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신우이가 아니에요. 경쟁이 무슨. 라고 하면서 당황했는데 저는 언니한테는 못 이겨요.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요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더 맛있게 드시는 게 보였어요. 신우이도 그걸 눈치채고 있었고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신우이가 저한테 와서 형수,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네라고 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하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도 너무 급하게 늘지 말고 천천히 해. 완벽하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신우이가 제 실력 향상을 견제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예상치 못한 사이다 반전.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며느리야, 시간 있을 때 잠깐 나와 볼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하면서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며느리야, 사실 내가 신우이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그래. 신우이 언니요? 응. 신우이가 요즘 너한테 좀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봐도 좀 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행동을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내가 다 봤어. 신우이가 너한테 은근히 비교하는 말하고 깎아내리는 식으로 말하고.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려니 했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심해.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지난번에 케이크 가져갔을 때 신우이 표정 봤니? 내가 칭찬받으니까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요리 잘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더라. 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군요. 며느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신우이가 너무 경쟁심이 강한 거야.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자기보다 누가 잘하면 못 견뎌 하거든.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내가 신우이한테 이미 한 소리 했어. 며느리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네? 응. 어제 신우이 보고 똑똑히 말했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잘하는지,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였거든요. 신우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발뺌했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결국 인정하더라. 그래서요? 며느리한테 사과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해결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도 신우이 긴장 확인. 그날 저녁에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야, 누나한테서 연락 왔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모두 말해줬어요. 그동안 신우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전부 다요. 남편이 듣더니, 아,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말했구나. 사실 나도 최근에 누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했어요. 어떻게요? 누나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좀 부정적으로 말하더라. 처음엔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계속 내 단점만 지적하는 거였어. 남편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케이크 만들어 갔을 때도 누나가 집에 가면서 내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 왜 갑자기 케이크를 잘 만들게 됐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신우이 언니가요? 응. 그때 나는 여보가 열심히 배운 거지라고 했는데 누나가 형수가 요즘 너무 달라졌다고 하더라.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신우이가 제 변화를 불편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누나 편만 들지 말고 내 말을 더 들어봤어야 했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날 밤에 정말로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복수 완성, 자신감 회복. 다음 날 오후 신우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신우이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어색해 보였거든요. 형수, 먼저 사과할게. 그동안 형수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했지?
신우이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한테 혼났어. 내가 형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어. 정말 미안해. 언니. 사실 인정하기 싫었어. 형수가 점점 잘해지는 모습 보면서 내 자리를 뺏기는 것 같아서 불안했던 것 같아. 신우이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그냥 새댁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수가 요리도 잘하고 케이크도 잘 만들고 시어머니한테도 인정받는 모습 보니까 질투가 났던 것 같아. 언니가 질투를요? 응. 5년 동안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수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자꾸 형수 흠잡으려고 했나 봐. 신우이의 고백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거든요. 하지만 그게 형수한테 상처 준 이유는 안 되지. 정말 미안해. 언니, 저도 사실 화났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알아.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정말 못됐다.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형수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고 싶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신우이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거였다는 걸요. 언니, 저도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 형수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네, 언니도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봐주세요. 그날 신우이와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가족 분위기 균형 재정립. 그 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우이는 정말로 달라져서 저를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제가 잘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일주일 후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신우이가 먼저 형수가 만든 케이크 정말 맛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들이 서로 잘 지내니까 보기 좋네라고 흐뭇해하셨고요. 남편도 변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신우이 편을 들지 않고 제 의견도 똑같이 존중해줘요. 여보가 맞는 말 하네. 누나도 가끔 실수할 수 있지.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신우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 달 후 또 다른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엔 신우이가 형수, 이번엔 같이 요리해볼까? 형수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어라고 제안했어요. 저희는 정말로 팀이 되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신우이가 형수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인정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화목했어요. 신우이도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편안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집안이 화목하네.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형수가 먼저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은 신우이와 정말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됐어요. 신우이도 제 요리 실력을 인정해주고 저도 신우이의 경험을 존중해줘요. 무엇보다 남편이 이제는 저와 신우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줘요. 누나 말도 맞고 여보 말도 맞네. 둘 다 잘하는구나라고 해주니까 저희 둘 다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신우이는 제게 정말 좋은 언니가 되었어요. 형수, 그때 나한테 당당하게 맞서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라고 말해요. 저는 언니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요라고 답해요. 결국 문제를 해결한 건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해진 것이었어요. 신우이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신우이도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똑똑하게 맞서는 것이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당당해지세요.